이번 강좌에서는 작업 스케줄링 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리눅스 이 서버 시스템, 어쨌든 리눅스 환경에서 어떤 해야 되는 특정한 어떤 그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컴파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로고를 분석한다든지,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걸 전부 다 이제 작업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그 작업을 어느 특정한 시간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의 순서와 시간을 정하는 것, 이제 그게 스케줄링이 되겠죠. 그래서 작업 스케줄링 이렇게 하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어떤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약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 특정한 시간이 되면 그 정해진 그 작업, 그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작업 스케줄링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리눅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는 백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보통 은행이 됐든 아니면 우리 일반 웹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를 관리하는 웹 서비스 업체가 됐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메일 관련하는 메일 서버가 됐든 웹 서버가 됐든 어떤 서버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백업을 해 놔야 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럼 그 백업을 할 때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이 시스템이 항상 바쁘게 동작하고 있을 때 그 백업을 하면 서비스도 늦어지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면 현재 계속 피크 타임일 때 서비스라는 그런 추가적인 작업까지 하게 되면 시스템이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죠. 이제 부하 오버로드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백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면 좋으냐면 서비스가 별로 없을 때,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많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은행이라고 치면 근무 시간 이외에 심야 시간대, 그런 때는 이제 은행 계좌 이체를 하거나 이런 업무가 좀 아무래도 적겠죠. 낮에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유저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서비스가 동작하는 게 적을 때, 그런 시간대에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심야 시간대나 새벽이나 이런 때는 주로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시간대에 사람이 와서 직접 그런 백업 기능을 처리한다는 거는 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특정한 시간대, 또는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새벽 12시부터 1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간대 서비스를 잠시 중단하고 백업하는 그런 시간을 항상 이제 갖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제 그때는 그 시스템 관리자가 와서 전부 다 백업을 수동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불합리하기도 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동으로 그러한 스케줄링이라는 것을 걸어놔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딱 되면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일련의 과정을 다 이렇게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가지고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면, 그리고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딱 예약을 걸어 놓으면 그 시간대가 되면 서비스를 잠시 중단시키고 네트워크를 이제 중단시키든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관리자가 정해놓은 그 순서대로 전부 다 이제 백업을 쭉 전부 받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업이 끝나면 다시 동작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취하고 네트워크 투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걸 자동으로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관리자도 편하고 업무도 그러니까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없고, 시스템 관점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로드가 적을 때 그때 하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부담도 적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작업 스케줄링은 시스템 관리자한테는
잘 알아야 되고 꼭 이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작업 스케줄링을 하는 거죠. 작업 스케줄링 아까 얘기했죠.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순서를 정해놓고 예약을 걸어놓는 자동으로 수행이 되게 하는 그런 작업, 그렇게 맞춰놓은 걸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여기 at이라는 방법이 있고 cron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at은 뭐고 cron은 뭐냐? at로 하는 이 스케줄링 기법은 이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 또는 특정한 작업을 어떤 식으로 걸어놓냐면 딱 한 번만 동작을 하도록 할 때는 at이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스케줄링을 하면 돼요. at이라는 것은 내가 수행해야 될 그런 작업들을 또는 프로그램을 또는 어떤 그 스크립트를 딱 한 번만 동작을 해요. 언제? 시간은 내가 정해놓겠죠. 특정한 시간이 딱 되면 딱 한 번만 동작을 하게 하는 것. 그때는 at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된다. 그럼 이제 크론이라는 이 스케줄링 기법을 써요. 크론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뭐냐면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작업이 됐든 또는 스크립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일련의 작업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동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언제? 특정한 날짜. 예를 들어서 뭐 며칠 날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매달 1일 또는 매달 마지막 날에 뭐 주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으로 맞춘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 뭐 0시부터 0시 30분까지 또는 뭐 밤 심야 뭐 23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시간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고 또 요일로도 정해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한다든지 수요일 한다든지 뭐 토요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일로 정해 놓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복합적으로 조합해서 이제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달 뭐 첫째 날 뭐 새벽 뭐 1시부터 2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할 때는 이 크론이라는 방법을 써서 스케줄링을 해두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는 이제 크론이라는 사용법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at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게요. 이 두 가지 다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하면 돼요. 시스템 관리자는 스케줄링 하는 걸 알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고 이런 작업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크론이라는 걸 한번 보죠. 크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이제 스케줄링이에요. 그래서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내가 일련의 작업들을 순서를 쭉 정해놓고 저장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 크론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일련의 작업 또는 일련의 프로그램 또는 일련의 프로세스 어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걸 내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일이 없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스스로 자동으로 동작을 할 테니까 주기적으로 해야 될 때는 크론으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크론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리눅스 시스템상에서 시간을 체크를 관리해야 돼요. 시간 체크를 쭉 하다가 딱 정해진 시간이 딱 되면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체크하고 시간이 됐을 때 이 일련의 프로세스 또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계속 깨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체크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주어진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계속 그거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 체크하는 그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데몬이라고 해요. 데몬은 사전에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뭐 유령이나 괴물, 뭐 귀신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뭐냐면 그 리눅스 서버가 리눅스 시스템이 딱 부팅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눅스 시스템이 이렇게 딱 부팅 딱 되면 그 부팅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조그마한 프로그램이에요. 리눅스 상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통 윈도우즈에서는 우리가 설정 같은 거 할 때 서비스를 동작을 시키죠. 서비스라고 보통 부르죠. 서비스라고 하든 프로세스라고 하든 데몬이라고 하든 다 같은 뭐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그건 뭐냐면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조그마한 하나의 모듈, 그 프로그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걔의 역할은 뭐냐면 계속 혼자 동작을 하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제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눅스가 딱 동작이 되면서 동시에 이 데몬이라는 것도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크론 같은 데몬이다. 그러면 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서비스 또는 또 다른 데몬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웹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웹 서비스,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웹 서비스를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웹 서비스를 담당하는 데몬이 동작을 하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뭐 홈페이지 접속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 요청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캐치해가지고 전부 다 액세스해가지고 다시 답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게 웹 서비스를 담당하는 데몬의 역할이 되겠죠. 뭐 메일 서비스도 마찬가지. 메일 데몬이 동작을 하면서 메일이 누군가가 보내온 게 오면 그걸 받아서 메일 서버에 넣어놓고 또 누군가가 또 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메일을 받아서 다른 서버한테 접속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건 또 메일 서비스에 해당되는 데몬이겠죠. 이런 것처럼 데몬이라는 것은 리눅스 상에서 동작하는 조그마한 모듈인데 자기 기능만 담당하는 그런 조그마한 모듈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우리는 데몬이라고 해요. 근데 이 크론이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크론 D라는 데몬이 동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크론의 앞에 뒤에 D가 붙은 건 데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론을 담당하는 데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론 D라고 하는 거예요. 크론이라는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데몬이 동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동작을 시킬 수도 있고 동작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론을 하려면 이 크론 데몬이 항상 동작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시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됐을 때 해야 될 잡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그 잡들을 순서대로 실행을 시키겠죠. 그걸 얘가 하는 거예요. 이 데몬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크론 데몬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크론이 실행이 되려면 크론 데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크론에 해당되는 어떤 일을 할 건지 또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다가 저장을 해 놔야 되겠죠. 그래야 크론 데몬이 그 저장된 것을 파일을 쭉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시간에 그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그 작업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크론 테이블의 약자예요. 그래서 크론 tab라는 이 파일에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크론이라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언제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될지를 다 우리가 적어놔야 돼요. 시스템 관리자가 수동으로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크론 탭이라는 요 ETC 밑에 있는 루트 밑에 ECT 밑에 크론 탭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쭉 저장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시간과 해야 될 일을 딱 정해 놓으면 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들을 누군가가 수행을 할 텐데 그 수행을 누가 한다? 이 크론 D라는 이 데몬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크론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크론 탭에다가 언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쭉 적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수행할 크론 데몬이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동작 안 하고 있으면 동작을 시켜 놓으면 돼요. 그것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이 크론 데몬이 이 크론 탭에 있는 역할을, 그러니까 이 일들을 쭉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크론 D, 이 크론 데몬이 현재 동작 중인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 이걸 확인을 전부 다 해야 돼요. 또 동작 멈춰 있으면 동작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이 리부팅 됐을 때에도 그러면 내가 시스템 리부팅 됐을 때도 얘가 계속적으로 자동으로 부팅이 돼서 동작을 하게끔 맞춰줘야 되겠죠. 뭐 그런 일까지 다 해줘야 돼요. 이런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 크론 D만 그냥 실행을 시키고
종료하고 그다음 지금 실행 중인지 확인하고 뭐 이 정도만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테이블 작성하는 방법 뭐 이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크론이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명령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템 컨트롤 CTL이 컨트롤이라는 말인데 시스템 CTL이라는 명령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크론 D라는 이 데몬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에요. 크론 D가 시스템 컨트롤이에요. 이 명령은 항상 쓰는 거고 데몬을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데몬. 자, 시스템 컨트롤 명령. 어떤 데몬? 크론 D라는 데몬. 이 데몬을 내가 지금부터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걸 보느냐? 스테이터스를 하든지 스타트를 하든지 스탑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만일에 스테이터스를 하게 되면 현재 이 데몬이 어떤 상태인지 동작 중인지 멈춰 있는지를 내가 보고 싶다 이 말이고 시스템 CTL이라는 명령어 다음에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 크론디 하면 이 크론디라는 데몬을 실행시켜라 이 말이고 시스템 CTL하고 스탑하고 크론디 하게 되면 크론디라는 데몬을 멈춰라 스탑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는 실행시키고 스탑은 멈추고 스테이터스는 현재 동작 중인지 멈춰 있는지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어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이건 아무 때나 해봐도 돼요. 자 여기서 자 cd 자 밑에서 어디에서 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클리어 이렇게 자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상태를 보는 거예요. crond 그런 d를 보는 거예요. 그런 d가 현재 상태가 어떠냐? 현재 액티브 상태 파란색으로 러닝 동작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멈춰 볼게요. 그럼 이제 이 크론 데몬이 현재 동작 중이에요. 동작 중인 리눅스 시스템을 부팅을 하면 동작하도록 맞춰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한번 멈춰 볼게요. 멈추려면 이제 스탑을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를 시스템 ST 시스템 컨트롤 스탑 하고 크론 D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시스템 컨트롤 하는 거 이 크론 D라는 데몬을 멈춰라 이 말이에요. 스탑 시켜라. 자, 엔터. 멈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 크론 D라는 데몬의 상태를 보여줘라 이거예요. 엔터 하면 자 여기 보면은 inactive 상태예요. dead예요. 죽어있죠. 동작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되면 동작을 시키면 돼요. 동작 시키는 건 어떻게 한다? 시스템 컨트롤 CTL 스타트 여기 스타트 하면 돼요. 어떤 거? 이 크론 D라는 이 데몬 크론 D라는 이 데몬을 실행시켜라. 엔터. 그럼 이제 실행이 됐겠죠. 아무런 메시지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스테이터스 그러면 자 이렇게 액티브 상태로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Q 자꾸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그냥 Q 누르면 돼요. 원래 엔터키 해도 되는데 안되면 Q 메시지를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처럼 다시 액티브 상태로 돌아갔죠. 이렇게 해서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지되고 있으면 실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실행 중인데 정지시키고 싶으면 스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크론 데몬이 동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데몬이 계속 확인해가면서 그 시간이 되면 그 일을 수행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크론 etc인데 크론 탭이라는 이 파일을 한번 보죠. 자, 어떻게 보면 되는데 캣으로 볼게요. 캣 etc 밑에 크론 탭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엔터 딱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파일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크론 탭에 대한 파일이 있는데 그 내용이에요. 앞에 보면은 여기 쉘도 있고 패스도 있고 메일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들 필요 없어요. 건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샵으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커멘트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다 커멘트 없어요. 자,
자, 이 부분 놔두고 이 커멘트 부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런 패턴이에요. 이렇게 샵을 없애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샵 처리되어 있어서 이거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 샵을 없애버리면 이게 실행 문구예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나중에 이 부분 작업하는 거는 이제 뒤에도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 파일에 나와 있는 이런 패턴으로 뭔가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 이 별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언제 실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실행되는 시간을 여기다가 이제 시간, 뭐 날짜, 요일 여기다가 define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유저의 권한으로 수행을 할 건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수행해야 될 명령어들을 여기다가 쭉 적어 놓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이 파일을 편집하는 건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이 파일도 봤고 크론도 봤어요. 이 두 개 파일만 있으면 이제 크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 크론이라는 이 작업은 주기적으로 수행을 하는 건데 이 크론이라는 걸 이제 설정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을 하면 돼요. 크론을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한다, 생성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는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동작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백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내 그 시스템 서버상에 있는 전체 시스템 서버상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압축을 한다든지, 왜냐면 하드디스크 용량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특정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다른 곳으로 뭐 송신을 한다든지, 뭐 나름대로의 일이 있을 거예요. 누가? 시스템 관리자가 무엇을 위해서? 시스템 전반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크론으로 실행을 시켜야 할 때가 있겠죠. 그건 관리자 입장에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리눅스 서버는 이렇게 멀티 유저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멀티 유저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사용자들은 그러면 크론을 사용할 수 없을까? 가능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 관리자가 크론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시스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일반 유저들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이 크론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일반 유저도.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유저, 일반 그 사용자들도 시스템 전반적인 게 아니라 자기 것만, 자기의 그 범위 안에서 크론을 실행시킬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크론을 설정해 놓고 실행을 시키는 이 주체가 일반 유저인지, 아니면 그 일반 유저는 자기 그 유저에 해당되는 데이터 부분, 그 영역만 해당이 될 것이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시스템 관리자로서 이 크론을 실행을 시킬 것인지, 만일에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시스템 크론을 실행을 시키면 시스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크론을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크론 탭이라는 요 파일에다가 VI로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전부 다 편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그런 크론을 여기다가 설정하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루트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자기 것만, 자기 유저 입장에서 개인적인 영역 부분만 크론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크론 탭하고 하이픈하고 E라는 옵션을 에디트 편집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 유저 관련된 것들만 크론으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크론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 유저가 자기 유저 범주 내에서 실행을 시킬 거냐, 아니면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해당되는 그런 업무만 하는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클론을 만들어서 생성을 시킬 것이냐,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자, 루트라는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해서 이 파일을 편집하면 시스템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크론 탭 해가지고 옵션을 2로 주게 되면 그 유저에 관해서만 영향을 준다. 이런 그 구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